지난 몇 강 동안 우리는 핵심 명사를 맨 앞에 두고 그 뒤에 관계사를 붙여서 긴 명사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사 중에서 관계부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신 뒤 미리 스스로 영작해 보시고 뒤에서 비교해 보세요. 핵심 명사 더하기 관계사는 어떤 문장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그 문장 속 하나의 명사에 넣어서 만든 문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긴 명사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나 영어 모두 동일한 원리로 이런 긴 명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어 한 학생이 교실에서 피자를 먹고 있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문장인데요. 오늘은 교실이라는 명사에 이 문장의 이야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이 명사를 맨 뒤에 놓고 문장의 나머지 전체를 그대로 명사 앞에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피자를 먹고 있었던 교실이라는 긴 명사가 완성됩니다. 핵심 명사는 교실이고요. 영어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A student was eating pizza in a classroom. 이 문장의 이야기를 a classroom이라는 명사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 명사를 맨 앞에 놓고요. 문장의 나머지 전체를 그대로 명사 뒤에 놓으면 됩니다. 한국어와 동일한 원리죠. 핵심 명사는 맨 앞에 있는 a classroom입니다. 이때 여기 classroom 앞에 우리 51강에서 배웠던 정관사 더를 붙여줄게요. 한 학생이 피자를 먹은 교실은 아무래도 그 문장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면 딱 정확히 정해져 있는 바로 그 교실일 테니까요. 자, 이대로도 완벽한 긴 명사예요. 그렇지만 이 핵심 명사 the classroom 바로 뒤에 관계사 which 또는 that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79강, 81강에서 배운 우리 그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마찬가지로요. 이 긴 명사에서 핵심 명사를 선행사라고도 하고 선행사 바로 뒤의 which를 관계사라고 하는 것, 이것도 지난 강의 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사는 앞에서 본 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입니다. 이 긴 명사는 모양을 좀 더 바꿀 수 있는데요. 맨 끝에 홀로 남은 전치사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 전치사는 왠지 the classroom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동안 우리가 무수히 많이 전치사, 명사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써왔으니까요. 전명구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죠. 그러나 여기서 이는 the classroom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the classroom이 전명구가 아니라 이 긴 명사의 핵심 명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n을 관계사 앞에 붙여줍니다. 이미 여러 번 관계사와 핵심 명사는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in which가 in the classroom과 마찬가지인 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긴 명사는 관계부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긴 명사의 구조를 보면 관계사 뒷부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문장이 들어있고요. 의미상 이 문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핵심 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명사 바로 뒤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사로 이 핵심 명사가 전명구에 들어있던 명사임을 알려줍니다. 이때 이 전치사 더하기 관계사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전명구니까 where라는 한 단어의 관계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where는 간단히 어디냐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63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문장 뼈대 옆에 추가로 붙는 전명구는 부사로 보기 때문에 전명구와 같은 이 where 관계사를 관계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명사가 장소 정보를 말해주는 전명구에서 나왔을 경우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긴 명사 The classroom where a student was eating pizza The classroom in which
a student was eating pizza. The classroom which a student was eating pizza in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말해주는 관계부사 where가 있다면 시간을 말해주는 관계부사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when입니다. 여기 새로운 예문이 있습니다. I met Tom on the day. 나는 그날 톰을 알게 됐다. 이 문장에서 the day로 긴 명사를 만든다면 the day를 맨 앞에 두고요. 문장의 나머지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The day I met Tom on. 내가 톰을 알게 된 날. 이때 핵심 명사 뒤에 which나 that을 추가할 수 있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이 긴 명사도 모양을 좀 더 바꿀 수 있는데요. 맨 끝에 홀로 남은 전치사 때문에요. 이 전치사는 왠지 the day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체가 시간 부속 전명구가 되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럴 수 없죠. the day가 전명구가 아니라 이 긴 명사의 핵심 명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on을 관계사 앞에 붙여줍니다. 관계사와 핵심 명사는 같으니까 on which가 on the day와 마찬가지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긴 명사는 관계부사 when을 이용해서 또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긴 명사의 구조를 보면 관계사 뒷부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문장이 들어있고요. 의미상 이 문장의 배경이 되는 시간, 때가 핵심 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명사 바로 뒤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사로 이 핵심 명사가 전명구에 들어있던 명사임을 보여주고요. 이 전치사 더하기 관계사가 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전명구이기 때문에 when이라는 한 단어의 관계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when은 언제냐면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시간 정보 전명구도 부사니까 이 when 관계사도 관계부사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긴 명사 the day when I met Tom, the day on which I met Tom, the day which I met Tom on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 where와 when이 들어간 긴 명사 예를 여러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The moment, 그 순간. 이 뒤에 관계부사는 where일까요? when일까요? 네, when이겠죠. 핵심 명사가 시간에 관련된 의미니까요. 언제냐면 I first saw you. 내가 처음 너를 봤다. 즉, 내가 처음 너를 본 순간. The place, 그곳. 이 뒤에 관계부사는 where일까요? when일까요? 네, where겠죠. 핵심 명사가 장소에 관련된 의미니까요. 자, 어디냐면 I first saw you. 내가 처음 너를 봤다. 즉, 내가 처음 너를 본 곳. The nest, 그 둥지. Where, 어디냐면 A little bird is singing. 작은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즉, 작은 새가 노래 부르는 둥지. A place, 장소. Where, 어디냐면 He reads a book. 그가 책을 읽는다. 즉, 그가 책을 읽는 장소. The year, 그 해. When, 언제냐면 S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즉,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 The table, 그 테이블. Where, 어디냐면 I sleep, 내가 잔다. 즉, 내가 자는 그 테이블. The time, 그때. When, 언제냐면 Jerry said something weird. 제리가 뭔가 이상한 걸 말했다. 즉, 제리가 뭔가 이상한 걸 말했을 때. The moment, 그 순간. When, 언제냐면 They got really excited. 그들이 완전 난리가 났다. 즉, 그들이 완전 난리가 났던 순간. 이 각각이 모두 하나의 긴 명사이고요. 역시 맨 앞의 명사가 핵심 명사입니다. 관계부사는 생략할 수 있을까요? 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략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겠죠. 여기 The table I sleep을 한번 볼까요? 의미가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테이블은 보통 우리가
물건으로 받아들이지 어떤 장소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의미가 좀 모호할 것 같으면 관계부사를 남겨둬서 이 테이블이 장소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면 좋겠죠. 이번 강의에서 저는 관계부사를 생략하지 않고 모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장소의 where와 시간의 when이 관계부사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른 문법 체계는 how와 why도 관계부사에 포함시키는데요. how나 why로 만드는 긴 명사는 그 구조랑 기능이 오늘 배운 where, when이랑 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이 how랑 why를 포함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둘은 문장 명사를 공부하는 85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오늘 설명한 내용 중 전치사 더하기 관계사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I met Tom on the day. 아까 봤던 문장이죠. 여기서 the day라는 명사는요, 이 문장의 뼈대에 붙은 시간 정보 부속 덩어리, 전명구 속에 들어있던 명사죠. the day를 핵심 명사로 하는 긴 명사를 만들면 the day which I met Tom on, 또는 전치사를 관계사 앞에 놓고 the day on which I met Tom이 됩니다. 이때 on which가 바로 전치사 더하기 관계사죠. 이렇게 전치사가 관계사에 붙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붙는 원리는 관계사가 들어간 모든 긴 명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가 들어간 긴 명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I opened the bottle with the spoon. 난 이 숟가락으로 병을 땄다. 이 문장은 뼈대 구조 이외에 with the spoon이라는 전명구 부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전명구는 문장의 장소나 시간 배경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들어있는 the spoon을 핵심 명사로 하는 긴 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The spoon which I opened the bottle with.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요. 또는 역시 동일한 원리로 전치사를 관계사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The spoon with which I opened the bottle. 이렇게요. He bought an iPad for the girl. 그는 그 소녀를 위해 아이패드를 샀다. 이 문장에는 for the girl이라는 전명구 부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전명구 속에 들어있는 the girl을 핵심 명사로 하는 긴 명사를 만들면 the girl who he bought an iPad for, 또는 the girl for who he bought an iPad가 됩니다. 단 이때 who는 whom이 되는데요. who가 whom이 되는 이유는 지난 57강 그리고 81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he가 him이 되고 they가 them이 되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for he가 아니라 for him인 것처럼, for they가 아니라 for them인 것처럼, for who가 아니라 for whom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대명사일 때에는 주격 대명사가 아니라 목적격 대명사가 온다는 원칙입니다. 또 다른 예로 I went up the stairs. 나는 계단 위로 올라갔다. 이 문장의 뼈대 구조는 I went.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38강에서 배운 자동사 문장이고요. 전명구 부속은 up the stairs. 이 전명구 속에 들어있는 명사 the stairs를 핵심 명사로 하는 긴 명사를 만들면 the stairs which I went up, 또는 the stairs up which I went가 됩니다. 이런 원리로 전치사가 관계사 앞에 붙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둡시다. 그래야 나중에 배울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그가 집에 가는 시간은 보통 6시다. 그가 집에 가는 시간, 그 시간이 6시라고 정체를 밝혀주는 뼈대 1 구조의 문장으로 영작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일단 주어에서 핵심 명사 시간을 먼저 써줍시다. The time, 그리고 이어서 관계사 which,
뭐냐면 그가 집에 간다. He goes home. 그리고 이 뒤에 어느 때를 알려주는 전치사 at을 빼먹으면 안 되죠. The time which he goes home at. 이 긴 명사이자 주어. 자, 이 which는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동사는 뭐뭐이다. is. 그리고 그 시간의 정체. 6. 이렇게 문장 뼈대를 완성했고 나머지 보통은 비동사 뒤에 부사 usually를 붙여줍시다. 자, 이 주어 긴 명사의 끝에 있는 전치사 at은 관계사 앞으로 이동해서 the time at which he goes home이 되어도 좋고 또는 관계부사 when을 써도 좋습니다. The time when he goes home is usually 6. 내가 쉬고 싶은 장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다. 내가 쉬고 싶은 장소, 그 장소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그런 곳이라고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입니다. 영어로는요. 주어의 핵심 명사를 먼저 써주고 뒤에 관계사를 이용해서 긴 명사를 만들어 줍시다. A place, 한 장소. which, 뭐냐면 내가 쉬고 싶다. I would like to take a break. 그리고 거기서를 알려주는 전치사 in. A place which I'd like to take a break in. 이 주어, 긴 명사. 동사는 이다. is. 그 뒤에 명사. 정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긴 명사지만 그냥 a quiet and peaceful place. 핵심 명사 곳이 맨 뒤에 오는 긴 명사로 만들게요. 그리고 이 긴 주어는 a place in which I'd like to take a break 라고 해도 좋고요. 관계부사 where를 써도 좋습니다. A place where I'd like to take a break is a quiet and peaceful place. 난 아직도 내가 운전면허를 땄던 날을 기억한다. 자, 주어는 나. 내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뭐를요? 내가 운전면허를 땄던 날, 그 날을요. 뼈대 2 문장입니다. 영어로는요. I remember the day. 그날. 관계사는 자, 바로 관계부사를 쓰면 언제냐면 when 내가 운전면허를 땄다. I got a driver's license. 이 전체가 목적어. 그리고 나머지 부사 아직도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게 합시다. I still remember the day when I got a driver's license. 대출을 받은 은행 이름이 뭐니? 대출을 받은 은행 이름, 그 이름이 뭐냐고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우선 평문을 만들고 나서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주어, 대출을 받은 은행 이름에서 핵심 명사 이름, the name, 그리고 of the bank를 써서 은행의 이름까지를 만들고요. 이 은행을 네가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긴 명사를 만들면 그 은행, the bank, which 뭐냐면 네가 대출을 받았다. You took the loan. 그리고 그 은행에서를 알려주는 전치사 in 또는 그 은행으로부터를 알려주는 전치사 from을 써도 되겠고요. 은행을 장소로 보느냐 또는 대출을 해준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치사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을 대출을 해준 대상으로 보고 from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장소가 아닌 게 되니까 관계부사 where는 쓰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the name of the bank which you took the loan from 이 주어 또는 전치사 from을 관계사 앞으로 옮겨서 the name of the bank from which you took the loan 도 좋습니다. 동사는 is 그 뒤에 주어의 정체 뭐? 의문사 what. 자, 여기까지가 평문이고요. 이제 의문문 형태로 만들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57강에서 배운 것처럼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하고요. 문장 나머지 부분을 yes, no question처럼 만들어줍니다. 즉,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What's the name of the bank from which you took the loan? 북한은 자유가 거의 없는 나라이다. 북한이 자유가 거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라고 밝혀주는 뼈대 1문장. 영어로는요. North Korea is a country. 어디냐면 where 자유가 거의 없다. 존재문으로 there is little freedom. 이 전체가 긴 명사. North Korea is a country where there is little freedom. 김 씨는 내 군복무 시절의 대부분을 함께 보낸 동료였다. 김 씨가 내 군복무 시절의 대부분을 나와 함께 보낸 동료. 그 동료라고 밝혀주는 역시 뼈대 1문장. 영어로는요. Kim was 내 동료, my coworker라고 해볼게요. 동료는 장소나 시간이 아니니까 관계부사를 쓰지는 못하고 관계대명사 who 누구냐면 그런데 내용상 이 동료가 나와 함께 한 사람이니까 바로 이 관계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볼게요. with가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서 who는 whom으로 바뀌고요. 이 사람과 함께 난 내 군 복무 시절 대부분을 보냈다. I spent most 대부분 of my army time 내 군 복무 시절의 이 전체가 긴 명사. Kim was my coworker with whom I spent most of my army time. 자, 이렇게 영작 연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로 만든 긴 명사는 명사로 만든 명사 가지에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으로 만든 명사 가지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that과 if를 넣어서 만드는 문장 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